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내 친가는 살아있는 사람의 제사를 해왔어 라는 괴담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 쓰레딕 괴담인데요. 정말 거의 리얼급의 레전드 괴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 친가는 살아있는 사람의 제사를 해왔어. 제목 그대로인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통 제사를 지낼 땐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잖아. 영정사진이나 뭔가 이름 팻말 써둔 그런 걸 맨 뒤쪽에 놔두고 제사상 차리는 그런 거. 근데 우리 친가는 좀 달랐어. 과거형인 이유는 우리 집은 지금 친가랑 연을 끊어서 연락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 아빠가 6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랑 나랑 그렇게 둘이서만 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해에 엄마가 친가랑 연을 끊었어. 이사도 가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크리스마스에 뭔가 우중충한 썰 푸는 것 같지만 다시 새해가 다가오는 겸 설날도 다가오고 있구나 싶어지니까 갑자기 예전에 제사 지내던 게 떠올라서 쓸에 써보려고 해. 좀 길고 지루한 얘기가 될까 고민이네. 아무튼 천천히 써볼게. 안 지루합니다. 예. 재밌습니다. 우선 우리 집은 외동딸, 나뿐인 집이야. 아빠랑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특히 엄마는 친가 사람들이면 질색을 했는데 아마 제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뭐부터 설명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일단 제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볼게. 평범하게 제사상 차릴 때 그런 제사상을 차리는 건 똑같아. 제사 음식이나 그릇도 그렇고 약간 금색 같은 그런 수저 쓰고. 근데 다른 제사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우리 친가는 제사상, 그 영정사진 놓아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사상 앞에 할아버지가 늘 앉아 있었어. 나는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으면서 컸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친할아버지는 아니었음. 아무튼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두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다른 가족이 아니라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그랬어. 찝찝한 건 원래 살아있는 사람한텐 절 한 번 하고 죽은 사람한텐 절 2번 하는데 그 할아버지랑 하는 제사는 늘 절을 2번 했어. 제사를 지낼 땐 가족들 전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어린애들이 작게 떠드는 것도 어른들은 맨날 애들 억지로 붙잡고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고 그랬어. 아무튼 제사 지내는 당시에는 절대로 조용히 해야 하는 게 규칙이었어. 그리고 우리 친가가 꽤 사람이 많았거든. 아빠가 7남매셔서 고모랑 고모부의 작은 아빠, 큰 아빠, 그리고 친척 언니, 오빠들도 있고 되게 사람이 많았는데 우선 남자들이 절을 2번 하고 술잔에 술 따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돌리는 그걸 했어. 진짜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낼 때 그 절차를 그대로 했음. 헐, 가족도 아니고 모르는 할아버지인 거야? 노노, 모르는 할아버지는 아니었음. 내 친할아버지의 막내 동생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아빠도 그렇고 친가 사람들도 늘 내 친할아버지라고 해서 난 17살에 처음 알았음. 아무튼 솔직히 남의 집 제사에 대해서 알 일도 없고 그냥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음. 레알 제사란 게 그냥 죽은 사람 플러스 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야. 우리는 제사 지내는 내내 조용히 하고 술 따르고 잔 돌리고 절하고 그러면 제사상 앞에 앉은 할아버지는 제사 음식을 진짜 다 먹었음. 제사 음식 진짜 개 많잖아. 근데 그걸 할아버지는 기어코 다 먹었음. 배랑 사과랑 꽃감이랑 그 뭐라고 하냐, 제사상에 올라가는 옛날 과자, 이거 뭐라 하지? 전병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암튼 그걸 진짜 다 드셨어. 난 진심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2번 다시 못 볼 것 같음. 그것도 쉬면서 드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평범하게 사람이 한 끼 식사하는 것처럼 진짜 끊임없이 드셨음. 물론 먹는 속도가 살짝 느리긴 한데 끊임없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리얼 지림. 대단하다고요? 벌써 끔찍한데. 식고문 같은 거잖아요. 미친, 그 할아버지랑 대화해 본 적은 있어? 제사 때 말고 다른 가족 모임이랄까, 명절 때도 오셔? 그 할아버지가 식사하시는 데에는 주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우린 2시간 내내 제사를 하진 않았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자랑 어린이들은 아빠나 아빠의 남자 형제들이 제사 절이나 절차를 다 치르고 나면
다 같이 할아버지가 한 10분 정도 드시는 걸 지켜보다가 이제 슬슬 여자랑 어린애들은 안에 들어가라고 큰아빠가 말을 함. 그럼 엄마랑 고모랑 어린애들이랑 아무튼 여자랑 어린애들은 이제 그걸로 제사 끝임. 그 할아버지랑은 대화를 안 해봤다고 하네요. 진짜 나이 지긋해 보이셨거든. 그리고 평범한 가족 모임에는 안 오고 제사를 지내는 명절, 제삿날에는 반드시 오셔. 할머니 식고문으로 단련된 위장이라고요? 어허. 우리 친가가 제사 지내는 곳은 큰아빠가 사는 집이었는데 큰아빠가 사는 집은 강원도 산골임. 얼마나 산골이냐면 그 근처에 있는 큰아빠네 산에 올라가면 인터넷이 안 터짐. 주소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음. 큰아빠네 집은 졸라 컸음. 약간 10년 전 펜션하는 곳들 같았음.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이라고 해야 하나? 오두막 치곤 꽤 컸지. 2층 집이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는 1층에서 지냈고 여자들 올라가라 라고 하면 여자랑 어린애들은 2층으로 올라가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내려오면 안 돼. 난 어릴 때부터 제사하러 끌려왔으니까 주로 내 또래 사촌 애들이랑 놀았음. 2층에서 같이 닌텐도 DS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 엄마랑 큰엄마랑 고모들은 주로 3355 따로따로 앉아서 마늘을 까거나 음식 재료를 손질하거나 암튼 뭔가 다른 일들을 각자 했음. 제사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사실 그때그때마다 달랐는데 아주 길었던 게 4시간쯤? 짧으면 2시간쯤 걸려서 큰아빠가 2층 올라와서 이제 내려오라고 하면 그게 끝이었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1층으로 다시 내려갈 때쯤엔 제사는 다 끝나서 제사상에 있던 음식들은 리얼 음식물 찌꺼기만 남아있었어. 사과 씨 있는 그 움푹 파인 그 찌꺼기라던가 밥풀 묻어있는 그릇이라던가 그 할아버지는 제사 끝나서 다른 방인가 밖에 나간 건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이후엔 냉장고에 넣어둔 제사 음식들 엄마랑 고모들이 더 내오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식사했음. 진짜 식구가 엄청 많으니까 식탁 몇 개 더 꺼내서 막 4테이블, 5테이블 이렇게 도란도란 모여 먹었음. 근데 진짜로 우리 친가가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거 말곤 정말 평범하거든? 설날에 윷놀이도 하고 드라이브 가거나 여행도 다니고 가족 모임도 가끔 갖고 진짜 완전 평범함. 제사 지내는 거 빼고는. 제사가 진짜 특이하죠. 사람 앉혀놓고 절을 2번 하는 게 우선 그 할아버지가 막 제사 때만 보이고 평소엔 아예 안 보였느냐? 그것도 아니긴 해. 진짜로 그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가끔 큰아빠나 작은아빠, 우리 아빠가 그 할아버지랑 짧은 대화를 몇 번 했어. 근데 평상시엔 절대로 대화 안 하고 진짜 필요한 대화만 한다는 느낌이긴 했음. 그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집안에 있을 땐 주로 바깥에 있는 평상에 앉아있거나 집안에 사람 없는 방에 앉아있거나 누워 계셨어. 큰 집이 크긴 한데 어린애들이 막 못 들어가게 하는 방들이 몇 개 있어서 그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해. 그 할아버지도 우리들한테 말 건 적 거의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족들도 그 할아버지한테 말 안 걸었고 엄마랑 고모들이 할아버지한테 말 걸지 말라고 그랬음. 할아버지 피곤하니까. 할아버지 마주쳐도 그냥 조용히 들어오라고 하고 그랬음. 난 애초에 할아버지가 조금 무서웠기 때문에 그 말은 잘 들었어. 할아버지가 말 없으면 좀 무서울지도. 그렇게 꽤 오래 그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왔는데 나 몇 살 때였지? 아마 중학생 때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 장례식은 평범했어. 그냥 진짜 평범한 장례식장에서 다들 검은 정장, 한복 입고 치룸. 근데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장례식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음. 그때 무렵에 엄마랑 아빠가 싸운 게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당신 친아버님도 아니면서 그 장례식에 3일 내내 있어야 하냐고 개 화냈었음. 근데 아빠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면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나는 학교 다니니까 3일 내내 있긴 좀 그랬고 처음 하루만 장례식장에 있었어. 남은 2일은 나 혼자 집에서 알아서 먹을 거 처리하고 엄마 아빠만 장례식장에 계셨어. 근데 문제는 이 다음 명절이었음.
할아버지가 여름쯤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이 추석이었음. 보통 추석에도 제사 지내잖아. 추석에 다시 큰 집에 갔는데 평소처럼 제사 음식을 졸라 많이 차림. 난 이제 진짜로 영정사진이나 이름표 놓고 하는 그거 하는 줄 알았거든. 사실 이때쯤엔 우리 집 제사는 뭔가 좀 독특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 중학생이기도 했고 다른 애들은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내니까 우리 집은 다르구나 뭐 이런 거지. 근데 그날따라 큰아빠가 안 보였는데 제사 음식 다 차리고 제사 시작할 때쯤에 그 애들이나 사람들 가면 안 되는 방에서 큰아빠가 나오더니 큰아빠가 제사상 앞에 앉음. 그 할아버지처럼. 난 살짝 놀라서 진짜 구라앉히고 이런 표정이 됨. 큰아빠가 왜 저기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음. 그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땐 늘 큰아빠가 먼저 주도하고 가장 먼저 절하고 그랬는데 이젠 큰아빠가 그 자리에 앉은 거, 그리고 제사 주도하고 가장 먼저 절하는 건 우리 아빠가 하게 됨. 우리 아빠가 7남매 중 차남이었거든.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음. 우리는 큰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제사하던 것처럼 똑같은 제사를 지냈어. 나는 진짜 왜 거기에 큰아빠가 앉는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사에선 조용히 해야 했으니까 뭔가 말을 못하고 있었음. 우리 아빠가 절하고 나서 이제 작은 아빠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큰아빠의 아들인 사촌 오빠가 절을 해야 하는 차례였음. 근데 사촌 오빠가 절하려고 서 있는데 절을 안 하고 계속 서 있기만 한 거야. 사촌 오빠 표정이 진짜 화나고 울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은 표정이었음. 아빠가 뭐 하냐고 어서 하라고 하는데 사촌 오빠가 욕 졸라 크게 하면서 내가 왜 해야 된대요?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어. 우리 아빠 안 죽었다고. 우리 아빠 멀쩡한데 시발 이걸 왜 하냐고. 막 걔 소리 지르면서 제사상 발로 차고 아빠가 사촌 오빠 이름 부르면서 말리고 작은 아빠도 말렸어. 큰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음. 솔직히 난 그때 진짜 뭔 상황인진 모르겠고 진짜 개무서웠음. 사촌 오빠가 키가 커서 180대인데 그런 사촌 오빠가 화내니까 너무 무서운 거임. 막 가족들도 개빡친 눈으로 노려보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엄마 옆에 붙어 있었어. 사촌 오빠가 계속 욕하고 화내고 다 엎어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사촌 오빠 얼굴을 쳤음. 나 진짜 남자 어른들이 주먹 싸움하는 건 그때 처음 봐서 너무 무서웠고 작은 아빠가 빨리 애들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때 중간에 제사가 끊어짐. 2층에 올라가고 나서 어린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인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막 무서워서 우니까 고모랑 큰엄마랑 우리 엄마가 막 달래고 그럼. 나는 이거 대체 뭐지? 이러면서 당황해서 일단 침착하고 있었고 1층에선 계속 소리치는 소리랑 뭐 던지는 소리 들리고 그랬는데 몇 분쯤 지나서 좀 진정이 됐어. 진정이 되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아빠가 2층에 올라와서 고모랑 큰엄마랑 뭔가 얘기를 했어. 아무래도 제사는 그냥 남자들끼리만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큰엄마가 알겠다고 잘 정리하고 잘 정리하라고 하고 애들한테 오늘은 제사 끝났으니까 마저 놀아도 된다고 막 게임기 꺼내주고 그랬어. 막 게임기를 꺼내줬다고 해서 분위기가 바로 좋아진 건 아니고 애들도 좀 눈치를 보긴 했는데 결국 애들은 애들이잖아. 나랑 몇몇 사촌 언니 오빠들 제외하고 애들은 신나서 막 놀고 게임기 하고 나랑 사촌 언니 오빠들한테 같이 놀자고 하고 그랬어.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시간이 흘렀고 제사가 끝나서 아빠가 다시 내려오라고 했고 우린 아래로 내려갔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처럼 우선 큰 아빠는 그 자리에 없었고 코피 났는지 휴지로 코 막고 좀 머리 헝클어진 사촌 오빠가 무릎 꿇고 한쪽에 앉아 있었어. 애들이 형 코피 났냐면서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오빠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밥 먹으라고 하고 그랬음. 난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날도 다 같이 평범하게 밥을 먹었고 평범한 명절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 돌아갈 때 우리 아빠가 큰엄마한테 사촌 오빠가 상심이 큰 것 같으니까 잘 추스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큰엄마 위로를 하고 돌아갔어. 아빠는 운전석, 엄마는 조수석에 앉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돌아가는데 몇 분 지나서 내가 궁금증을 못 참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 오늘 왜 큰아빠가 제사하는 거 아니고 거기 앉아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한숨 쉬면서 그러게 말이다, 니네 아빠한테 물어봐라 하면서 짜증을 냈어. 아빠는 지금 짜증내는 거냐고. 이건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같이 화를 냄. 졸지에 돌아가는 내내 차 속에서 엄마랑 아빠는 냉전을 하게 됐고 나는 눈치가 보이니까 결국 제사 관련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됐어. 저번에 말했다시피 큰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뀐 이후로 매번 명절마다 우린 할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큰아버지에게 제사상을 차려드리게 됐어. 이상한 점은 큰아버지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였어. 큰아버지는 성격이 꽤 호탕하시고 밝은 분이라 조카들도 큰아버지를 좋아하는 애들이 꽤 있었고 우리 아빠랑 작은아빠는 큰아빠랑 대화를 많이 했었어. 세 분은 가족이기도 하니까 뭔가 잘 맞았지. 그런데 큰아빠가 제사상을 받게 된 이후로 큰아빠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어. 큰아빠는 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밖에 혼자 나가 계시거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에 혼자 앉아 계시거나 했던 것 같아. 조카들이 가끔 큰아빠랑 논다고 하면 고모나 작은아빠가 혼을 내거나 다른 가족들이 자기랑 같이 놀자면서 주제를 돌렸어. 뭐라고 하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큰아빠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 실제로 큰아빠네 집 자체는 큰아빠 이름 명의로 되어 있댔는데 큰엄마 명의로 바꿨다고 하더라고. 굳이 큰아빠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뭐 난 어렸으니까 그때 어른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암튼 큰아빠의 재산 자체를 다 큰엄마한테 돌린 걸로 알고 있어. 큰아빠는 다니던 일도 다 관둔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내가 명의 바꾸는 걸 알게 된 건 엄마랑 아빠랑 그걸로 싸워서 그래. 아빠가 명의 바꾸는 걸 큰엄마가 잘 모른다고 도와주느라 그 지역에 자주 내려갔거든. 근데 엄마가 자꾸 귀찮게 뭘 그렇게 하냐고, 큰아빠 명의로 해두면 되는 걸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해서 아빠가 그걸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자주 막 싸웠었어. 명절날에 찾아갈수록 큰아빠는 어딘가 야위는 느낌이 들었고 되게 어두운 것 같았어. 제사상 앞에 앉아 계시는 걸 보는 게 전부이긴 했지만. 그럼 쓰레주는 아직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부모님께 여쭤봐도 안 가르쳐 주셔? 친가랑 연은 왜 끊게 된 거야? 일단 엄마한테 대충 설명 들은 건 있어. 근데 미리 말하면 김 빠진다고나 할까봐. 그리고 나도 추측 발언 궁금하고. 친가랑 연 끊은 건 엄마가 원래부터 제사일이나 아빠랑 싸운 것 등 그런 쪽으로 친가를 싫어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진짜로 연을 끊었어. 이제 더는 그 제사에 참여할 일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큰아빠의 아들인 사촌 오빠는 첫 제사 땐 그렇게 엄청 난리를 부렸는데 나중 가선 뭔가 더 반발하지도 않고 착실하게 제사를 올렸어. 어린 나는 사촌 오빠가 그냥 그때 잠깐 반발심이 들었나 보다 싶었어.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니까 어린 조카들도 큰아빠를 찾지 않게 되었고 나도 큰아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게 될 무렵이었어.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마 내가 고등학생 때일 거야. 아빠한테 큰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큰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나 봐. 내가 근처에 있는데 큰엄마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아빠는 침착하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형수님 무슨 말 하시는 거냐며 형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아빠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내가 아빠한테 아빠 하고 말했지만 아빠는 아빠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대화하자며 방에 들어갔어.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엄마한테도 큰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 엄마는 놀라서 어머 어떡해요 하면서 큰엄마를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 뭐 그 이후론 대충 짐작할 수도 있지만 전화 끊고 엄마랑 아빠가 또 싸웠어. 엄마는 멀쩡한 사람을 아빠가 자꾸 없는 취급한다며 니네 집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큰 소리 높이고, 아빠는 주로 입 꾹 닫고 듣고 있다가 뭘 아냐고 까부냐고 엄마한테 윽박 지르고 그랬어. 난 솔직히 큰아빠가 사고 나신 건 안타깝다 정도인데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건 너무 스트레스였어서 노래 들으면서 외면하려고 해서 그 이상 뭐라고 싸웠는진 기억이 안 나. 당신 형이 걱정되지도 않냐고 자꾸 엄마가 말해서 우리 엄마랑 아빠, 나 이렇게 세 식구는 같이 큰아빠가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어. 그저 제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큰아빠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한 거죠. 이 집안의 제사가 어떤 식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큰아빠는 이제 죽은 사람 취급이 돼가지고 명의도 바꾸고 했던 거죠. 우선 병원에 가서 뵌 큰아빠는 상태가 많이 심각했어. 갈비뼈랑 다리뼈가 부러졌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 다른 건 내가 설명 들은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건 없어. 집안 상태가. 아빠는 크게 상심한 것 같았고, 근데 그런 식이면 다음은 자기 아빠 차례 아닌가? 그죠. 둘째니까. 근데 안 하면 큰일이 나나 보죠. 예. 아빠는 크게 상심한 것 같았고 큰엄마도 엄청 충격 먹은 것 같았어. 그때 어른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던 건 기억해. 사촌 오빠도 병실 밖에 있는 의자에서 울고 있었고 그랬거든. 엄마가 사촌 오빠 손을 잡으면서 위로해 줬었어. 많이 힘들지 않냐고, 집안 문화 때문에 네가 무슨 고생이냐면서 막 위로해 주고, 나도 옆에서 사촌 오빠 눈치를 보고 있었어. 엄마는 사촌 오빠한테 너가 그만두고 싶으면 이런 일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큰엄마랑 다른 가족들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엄마가 이런 말 하면 아빠가 엄청 싫어했거든. 화내기도 하고. 사촌 오빠는 좀 우울해하다가 엄마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안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참고로 결론적으로 그날 큰아빠 문병을 온 건 우리 가족밖에 없어. 작은 아빠도 고모들도 아무도 안 왔거든. 아무래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때문에 안 온 게 아닐까 싶어. 우리 집은 그날 큰아빠 집에서 하루 자고 갔고 또 한동안 아무 일 없나 싶었어. 근데 우리 가족이 병문안 간 걸 알았는지 고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아빠랑 엄청 싸운 걸 알게 됐어. 난 학교 다녀와서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까 고모가 있었고 집 분위기가 완전 살벌했음. 그날 저녁에는 나만 나갔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고모가 와서 아빠한테 화를 냈다고, 너네 큰아빠 병문안 갔다고 화냈다고 했다 하는 거임. 나는 놀라서 왜 그런 거냐고, 요즘 아빠가 큰아빠한테 대하는 거나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분위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랬음.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나한테 그 제사에 관련된 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요약해서 적어볼게. 1. 친가는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그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음. 2. 일전에 나의 진짜 친할아버지에게 그런 제사를 했었음. 3.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작은 할아버지에게 그 제사를 이어서 함. 4. 산 사람의 재산,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사람의 재산은 전부 그 가족들에게 양도하고 그 누구도 대화를 걸지 않음. 진짜 죽은 사람처럼 취급. 5. 여성은 제외하고 남성들에게만 그 제사를 진행함. 6. 산 사람에게 구태여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유는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고 풍습이라고 설명만 들었을 뿐 엄마에게 정확한 이유를 알려준 적이 없음. 고모들이랑 큰아빠, 작은아빠만 암. 그러니까 고모부도 모르고 작은엄마도 모르고
찐 핏줄이 아니면 알 수가 없나 보네요. 난 진심 이해가 안 됐음.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며 엄마한테도 말 안 할 정도면 나한테도 왜 말 안 해주는 건지 걱정이 됨. 그래도 난 아빠 딸이니까 말해주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도 있었음. 근데 아빠한테 물어보기엔 그날 분위기가 너무 찜찜하기도 했고, 그래서 적당히 타이밍을 봐서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날 고모가 결국 저녁 먹고 돌아가시고 또 평화로운 나날이 지나감. 나도 제사 일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근데 또 명절이 다가오면서 다시 슬슬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어. 아빠한테 언제쯤 물어볼까 고민하면서 명절을 기다리고 있다가 명절 당일이 가까워졌지. 명절이 엄청 빨리 오네. 그리고 이제 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안녕 쓰레주야. 어제 하루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오는 게 늦었어. 중요한 소식을 말해주자면 너희들 말대로 내가 고모한테 연락을 했다는 점이야. 저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안부 확인차 연락드린 거였어. 난 친가 중에 둘째 고모랑 엄청 사이가 좋았어서 둘째 고모한테 가끔 연락하고는 해. 내 번호로 하는 건 아니고 친구 폰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둘째 고모는 나한테 먼저 연락 못해. 새해가 되기도 했고 모처럼 쓰레디게 제사 이야기를 쓰기도 하니까 연락을 했었어. 본론부터 말하자면 어제 고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친가 쪽은 요즘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제사는 여전히 지내고 있고, 근데 누구한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작은 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잘 모르겠어. 사람을 죽은 취급하면서 제사를 지내던 집안이었으니 어쩌면 큰아빠가 돌아가셔서 작은 아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와서 알고 싶지도 않고,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쩐지 기분이 찜찜해져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해. 아무튼 위에서 이야기하다가 끊어진 대로 명절이 왔어. 나는 평상시에도 아빠한테 막 엄청 허물없이 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예의 차리면서 잘하는 게 기본이었어서 막 물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명절 당일까지 뭘 물어보진 못했지. 우리 집은 당연히 큰 집으로 다시 제사를 지내러 갔어. 그날따라 큰아빠의 상태가 뭔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사고 난 이후로 몸 회복이 덜 된 건지 뭔지 깁스를 했다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상태가 안 좋았음. 딱 봐도 제사상 앞에 앉아있는데 표정을 찡그리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이상한 풍습인데 큰아빠가 그런 표정으로 있으니까 더 걱정했지만 결국 평소처럼 제사는 시작됐고, 말했지만 제사를 받는 사람은 몇 시간에 걸쳐서든 제사 음식을 다 먹어. 그 많은 음식들을 전부 다. 큰아빠는 음식을 먹는 것 같더니 작은 아빠의 아들이 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했어. 토를 하는 것도 그냥 토만 하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토를 냈어. 우악 으악 하면서 성인 남성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기침도 하고 제사상은 엉망이 되고 어린애들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 나도 그때 그 광경은 진짜 충격이었어. 큰아빠가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토를 했으니까. 사실 그냥 토하는 것도 하는데 비명까지 지르면서 제사상을 엎고 그러는데 진짜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나도 결국 눈 감고 고개 돌리고 엄마한테 매달렸지. 그런데 무서운 건 그 광경에서도 아무도 큰아빠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어. 고모들도 작은 아빠도 우리 아빠도 아무도 큰아빠를 말리거나 등을 토닥인다거나 그러지 않았어. 아무도 큰아빠한테 아는 척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 결국 몇몇 고모랑 작은 엄마, 우리 엄마가 어린 애들이랑 날 데리고 올라가려는데 큰아빠가 갑자기 제사상 위를 기어서 지나오더니 자기 딸 다리를 붙잡았어. 그때 걔가 나보다 더 어려서 아마 같은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었을 텐데, 아무튼 큰아빠가 자기 딸 다리를 붙잡으면서 막 좀비 같은 소리를 냈어. 우와 우와 이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 같았음. 큰아빠네 딸은 소리 지르고 나도 존나 무서워서 쫄았고, 다른 애들은 소리 지르면서 2층으로 올라가고.
결국 보다 못한 우리 아빠가 큰아빠를 잡아 떼내면서 가만히 계시라고 소리를 지름. 어른들도 존나 쫑게 눈에 보였고 나도 더 이상 못 보겠어서 2층으로 올라갔어. 아래층에서 자꾸 큰아빠가 울거나 소리 지르는 게 들렸었는데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노래를 들었어. 뭔가 그냥 끔찍했음. 그 상황은 다시 떠올려도 끔찍했어. 아무도 큰아빠를 신경 쓰지 않으려던 어른들이나 절규하던 것 같은 큰아빠 모습이 너무 충격이라 아직도 글 적으면서 섬찟섬찟함.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결국 제사는 거의 중단됐다시피 했고 우리가 다시 1층에 내려왔을 땐 제사상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고 음식이랑 그릇 같은 건 없었어. 토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큰엄마가 좀 운 것 같은 얼굴로 빼브리지 같은 거 뿌려서 사라졌어. 큰아빠도 어디 갔는지 안 보였고 작은아빠가 기운 없이 서 있었어. 그날 제사는 어떻게든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돌아가려고 우리 가족이 밖으로 나오는데 작은아빠가 따라 나와서 우리 아빠를 붙잡았어. 우리 아빠는 작은아빠를 바라보다가 나랑 엄마더러 차에 들어가 있으라 했음. 나랑 엄마는 차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힘들어했어. 나는 작은아빠랑 우리 아빠랑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차 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야기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엄마가 창문 닫으라 그래서 결국 닫았어. 결국 그날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돌아가나 싶었는데 차 안에서 엄마랑 아빠가 얘기하는 걸 열심히 엿들었음. 당분간 큰 집에 올라오지 말라고 작은아빠가 말했대. 그럼 엄마가 명절이나 제삿날엔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올라오지 말라 그랬대. 엄마는 한숨 쉬면서 뭐 좀 맘 놓고 살겠구만 했지만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간 이후로 우린 진짜 큰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 한 반년 정도 멀쩡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됐어. 아빠는 점점 말라갔고 겉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잠을 설치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 이상해졌어. 어느 날은 아빠가 갑자기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 이거 안 가서 그런가 보다. 그죠? 제사 안 해가지고. 아빠가 영양실조로 입원하고 요즘 아빠 상태가 안 좋아 보였으니 엄마가 건강검진을 풀로 잡아서 아빠 몸 상태를 체크했어. 엄마는 나한테 별일 없을 거고 아빠도 곧 퇴원할 거라고 해서 나는 그냥 아빠가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루나 뭐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갔지. 그런데 검사 결과 아빠는 간암 말기였어. 이상하게도 아빠는 술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담배도 피지 않는 사람인데 간암 말기인 걸 그제서야 알아버린 거야. 그냥 그 이유는 짧게 요약할게. 아빠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계속 입원해 계셨고 몇 개월 정도 지나고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이후 장례식장에 친가 가족들도 외가 가족들도 다 왔지만 큰아빠는 오지 않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랑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는 엄마랑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가 죽으면 큰 집과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 나는 뭔가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땐 제사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죽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어. 아빠가 간암 말기라 더는 같이 있을 수 없을 테니까 그게 너무 슬퍼서 제사고 큰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울었어. 여차저차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엄마가 이사 갈 거라고 말을 했어. 앞으로는 큰 집이랑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나는 아빠가 한 말도 있고 엄마도 큰 집을 싫어했으니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러자고 했어. 아빠가 돌아가신 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슬프긴 했지만 대학도 다니고 평범하게 살았어. 말했지만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지.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쯤 지나서 내가 우연히 고모 연락처를 찾게 됐어. 전 휴대폰 쓰던 걸 정리 안 하고 가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켜놨다가 내가 고모랑 문자 나눈 걸 보게 됐던 거임. 나는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지만 엄마가 큰 집이랑 연락하지 말라던 게 걸렸고 나도 괜히 큰 집의 그 이상한 풍습에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어. 결국 무서웠지만 연락은 해보고 싶던 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폰을 빌려서 고모에게 전화를 했어. 그냥 별 대화는 하지 않았고 평범하게 잘 지냈는지 건강한지 이런 안부 인사랑 애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뭐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 괜찮으면 우리 큰집 제사 얘기를 들을 수 있냐고 물어봤지. 고모는 잠깐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했어.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들어도 될 것 같다고 했음. 이하가 이제 내가 설명을 들은 우리 큰집의 제사 이야기야. 1. 큰집은 대대로 모든 자식들이 건강이 약하고 단명하고 아무튼 뭔가 기가 안 좋았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가난 말기로 돌아가신 거랑 비슷한 느낌이래.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게 산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했음. 그리고 이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죽은 사람처럼 대우를 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멀쩡한 기를 더 억누르고 기가 약해진,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사람이 모든 병과 애군을 받는 액땜해주는 존재가 됨. 해품달에 나오는 액바지 무녀 같음. 이 사람이 집안에 있는 모든 애군을 움켜쥐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아는 척을 해선 안 됨. 가지고 있는 애군이 튀기 때문. 그래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분명 큰아빠가 사고 났을 때와 제사 중 발작했을 때 건드렸고 아는 채 했기 때문이라 함. 나는 고모에게 다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고 대답을 들어왔어. 왜 남자들에게 그런 제사를 맡기는지 물어봤어. 아무래도 제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었던 때와 왜 남자들에게 그런 제사를 맡기는지 아무래도 제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었던 터라 다른 남자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음. 원래는 그 액땜을 해야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는 사람도 여자로 했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고 이 제사를 처음 권한 무당이 남자아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함. 뭔가 이지매 같기도 하네요. 그럼 지금 큰아빠의 상태는 어떤지 죽은 사람의 안부를 묻지 말아달라고 함. 지금도 제사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도 계속 제사 진행 중인 거야? 응, 계속 진행되고 있어. 우리 집이 큰 집과 연을 끊은 이후로도 멀쩡하게 제사는 지내고 있다고 해. 그러니 요약해서 시간 순대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우리 큰 집은 가문 대대로 아이들이 단명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기타 등등 애군이 강했음.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기를 눌러 애군을 모두 받아내게끔 한 사람이 감당하게끔 만듦. 처음엔 남자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여자아이를 제사를 받는 액땜이로 만들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고 어느 무당의 개입으로 남자아이가 진행하는 것으로 함. 어떻게든 수차례 이어진 제사는 결국 최근 세대까지 내려왔고 내가 살아있을 적엔 나의 친할아버지의 동생, 큰아빠 순으로 이어짐.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일들을 믿을 수 없었고 고모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음.
나는 진짜 죄송한데 현실성도 없고 그냥 미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했어. 고모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지. 우리 아빠는 술도 즐기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아. 하지만 큰아빠는 술도 즐겁게 마셔서 꽤 자주 마시셨고 담배도 많이 피셨어. 근데 왜 우리 아빠가 가난 말기였을까? 두 사람 중 가난 말기였다면 큰아빠여야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고모는 나를 설득했어.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돌아가신 아빠 얘기가 나오니까 우울하기도 했고 고모가 이렇게 심각하게 설명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는 오늘은 이만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슬럼프에 빠졌다가 극복했어. 누군가에게 말하진 않았고.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이 제사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이 없어. 제사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쩐지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었거든. 사실 텍스트로 적는 거랑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거랑 엄청 다르잖아. 지금은 텍스트에 스레딕이니까 편하게 적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겨우 적어두는 거야. 그 이후로 고모에게도 제사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그냥 안부만 묻고 있어. 나는 큰 집과는 손절해서 평범하게 엄마랑 살고 있지.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야.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큰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야? 그때 제사 지내는 도중 갑자기 토하시고 막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큰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건가? 큰아버지는 장손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정해놓은 제사를 할지라도 나름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심경 변화로 힘든 내색을 하시면서 자식 다리를 붙잡으면서 울부짖으셨을까? 울부짖으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우리 큰집 사람들은 이미 큰아빠에게 제사를 지낼 때부터 죽은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큰아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도 고모는 죽은 사람 얘기는 그만하랬지 이렇게 화를 낼 뿐이야. 아마 사고도 났는데 무리해서 제사를 지냈으면 건강이 더 좋아졌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 그죠. 제사를 지내면 애군이 큰아빠한테 가니까 몸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뭐 좋아질 일은 없죠. 예. 큰아빠가 다쳤을 때 사촌 오빠도 곁에 있었다고 했잖아. 접촉을 했을 것 같은데 큰엄마나 사촌 오빠한테는 뭐 무슨 이상 없음? 액은 남자들한테만 튀는 거야? 내가 큰엄마랑 사촌 오빠랑 엄청 교류한 편은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명절 때 돌아갔을 때 사촌 오빠가 여기저기 다쳐있긴 했어. 밭일 하느라 다쳤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멍들고 반창고 붙이고 그랬더라. 큰엄마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서 잘 모르겠어. 애기 남자들한테만 튀는 것도 잘은 모르겠네. 근데 고모들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걸 보면 고모들한테도 튀지 않을까? 튈 것 같아요. 예. 아 제발 그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였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근데 레주 아버지가 가난 말기였다는 건 진짜 글쓴이 입장에선 위화하고 찝찝하긴 하겠다. 간암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참 사촌 오빠든 누구든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지금껏 제사가 진행 중이라면 레주 사촌 동생들 중에서도 남자가 있을 텐데 애들한테까지 갈 수도 있잖아. 끔찍해. 그치. 근데 고모가 작은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한 걸로 봐선 아마 작은아빠나 큰아빠가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제사를 받는 사람은 늘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말이야. 여기까지네요. 이 이야기는 채팅창에 이 이야기는 과거에 한번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침묵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야기입니다. 산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죽은 취급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대를 물어 계속해야 한다는 것, 이걸 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땀땀.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글 안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아마 그 남자가 안 태어나야, 그러니까 이 대가 끊겨야 이런 저주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집안 자체가 애군이 엄청난 집안이니까 이 집안에 이 뿌리가
아예 안 이어져야 이제 끝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진짜 예전에 보면서 무서웠던 게 큰 아빠가 그 제사를 감당하고 있던 큰 아빠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토를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 막 자기 자식 다리 붙잡으면서 막 으악 이렇게 하는 걸 상상을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묘사 자체가. 왜냐하면 저희 집도 이제 추석이나 설날 뭐 이럴 때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가 떠오르잖아요. 저희 큰 집도 2층 집이란 말이에요. 2층 집이어가지고 제사하기 직전에는 이제 2층에 막 올라가서 막 놀다가 내려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밥 먹고 제사 끝나면 이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놀고 이랬던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이 집 구조가 딱 그런 느낌이니까 이 괴담의 그 집 구조가 그런 느낌이니까 저는 읽으면서 더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내 친가는 살아있는 사람의 제사를 해왔어 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저는 이 괴담 상당히 좋아하는 괴담이고 항상 읽을 때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연좌제죠. 조상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좀 잘못을 했나? 그래가지고 그 애군이 이어져 내려오는 건가?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